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일 오늘의 5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근래에 제가 방송을 잘 안 했죠. 5장 때 방송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할 말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시장은 계속 뭐 어떠한 악재가 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떠한 호재가 뜬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슈가 뜬 것도 아니고, 수급이 빠진 것도 아니고,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방송을 요 근래 12월 달에 방송을 좀 많이 줄였는데, 줄인 이유는 이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함으로써 좀 더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똑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듣다 보면 본인의 판단력이 점점 흐려지고 그 사람이 의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방송을 잘 안 했어요. 왜냐?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제 말을 따라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러한 관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관점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각자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걸 저는 도와드리고 싶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말을 매일 똑같이 함으로써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 게 뭔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그거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코멘트를 위한 방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지 않았고, 조금 이슈가 있을 때 이럴 때 방송을 계속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오늘 시장을 좀 먼저 본다라고 하면, 오늘도 뭐 크게 시장이 달라질 건 없어요. 일단 지수는 장 초반에 시가 조금 뜨다가 1%대까지 상승을 나와주다가 결국 마지막 0.5포인트 정도 하락이 되면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체감으로 보면 마이너스 한 2%, 1.5%, 2% 정도 하락됐다라고 체감이 들어지죠. 양봉 1%에서 음봉 마이너스 0.5포인트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한 1.5포인트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 지수의 시장을 먼저 좀 본다라고 하면 이 지수는 제가 60일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60일선이 깨지는 순간 이거는 중간중간에 지지가 없고 바로 다이렉트로 2137이란 전저점까지 바로 밀릴 거다. 이 60일선을 기준으로 드렸죠. 이 60일선 기준을 왜 드렸냐고 하면, 이 60일선이 나름 의미가 있는 자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지지를 약하게는 받았죠. 약하게는 받았는데, 이 자리가 밀린다라고 하면 제일 큰 문제는 역배열로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이평선 아래로 빠지고 역배열로 빠진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를 엄청나게 위축시킨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투자 심리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차트가 역배열로 간다는 것은. 일단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런 전저점까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지금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현재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전저점까지 이제 한 마이너스 4% 정도 남았죠. 4% 5% 정도 남았는데, 일단 이 시장이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 이러한 것들을 주말 동안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오늘은 미장이 휴장이죠.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일이고, 이제 1월 4일날 이제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때 공개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이제 2월이죠. 2월 1일날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FOMC 회의록에서는 뭐 0.25포인트를 인상을 할 건지 0.5포인트를 인상을 할 건지, 이걸 현재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 예측은 0.25포인트가 인상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는 이거죠. 이제 최근에 파월이 고용지표를 언급을 했죠. 고용지표가 탄탄하다라는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 물가지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고용지표라는 거예요. 파월은 결국에는 고용지표가 무너져야, 즉 고용이 없어져야, 일자리들이 없어져야 이 인플레이션이 막아질 것이다. 즉 임금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임금이 높아지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최저금리가 점점 최저 시급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인건비가 그만큼 드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 인건비를 잡으려면 결국에는 고용지표가
예상치가 하회가 나와야 된다. 지금 고용지표가 너무 탄탄하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라고 현재 파월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발언을 했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는 하겠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고용지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회의록에서 1월 4일날 회의록에서 공개가 될 것이고, 0.25냐 0.5포인트 인상이냐 둘 중 하나가 되겠죠. 둘 중 하나가 될 것이고, 현재 시장치는 0.2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0.5포인트를 가지고 악재를 터뜨리면서 또다시 지수는 좀 더 하락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월 5일날 미리 맞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하고 그 이후로는 12일날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CPI가 물가가 잡혔냐 안 잡혔냐의 근본적인 수치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최근 이 파월의 언급이나 그런 흐름들을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이 고용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일단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켰어요. 이 고용지표가 예상치가 상해가 나오면, 이 고용지수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여질 건데, 조금 애매하죠.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1월 4일, 1월 6일이 중요하니까 이때까지는 뭐 지금 같은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겠죠. 1월 4일이라고 하면 뭐 수요일이고 1월 6일이라고 하면 금요일이죠. 즉 이번 주까지는 지금 같은 시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슈가 좋은 게 나올 수도 없고, 이런 회의록이랑 그다음 고용지표 중요한 그냥 CPI 발표까지 중요한 물가 지수들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외인들도 섣불리 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외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섣불리 어떠한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한 거지, 지금처럼 애매할 때, 살얼음판일 때는 들어가기 싫겠죠.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 말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지표에 따라서 뭐 다음 주부터는 뭐 시장은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 지금 한 달 동안 지금 뭐 고용지표가 예상치가 상해가 되고 어떤 악재가 터지더라도 지금 어떠한 악재이든 한 달 동안 지수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그거에 대한 또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일단 미증시는 일단 국장이랑 이렇게 전반적인 이번 주 흐름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금을 계속 확보를 하라고 했죠. 예수금을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금을 이제는 천천히 좀 사용을 해야 될 때이지 않나 싶어요. 뭐 그렇다고 풀매수가 아니고 이제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1차 매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1차 매수까지는 이러한 전저점이 깨진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전저점을 깨진다 생각하고 1차 매수를 하기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1차 매수 자리로는 1차 매수 자리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니까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1차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하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시장에는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모든 테마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상한가 나온 애들 보면 뭐 PJ전자, 뭐 얘도 이제 매출인가요? 얘도 이제 매출인가 그런 쪽 알고 있는데, 이제 이쪽 개별주 벨프로도 이제 파노죠. 파노 발급이죠. 얘도 파노 발급, 이제 중국발 코로나 이제 감기약 대란,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플러스 뭐 중국, 그 다음 미스터블루도 뭐 한알령 플러스 뭐 이런 무상증자 관련주,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도 개별주죠. 얘도 이제 제시믹스 이제 뭐 매출 2천억 달성, 이런 이슈 모멘텀 받아가지고 상승이 크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중국 아니면 다 개별주란 거예요. 의약품 관련주 아니면 개별주. 근데 얘네들도 이미 단기간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지금 12월 중순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상승이 나와줬고, 얘네들도 이제 슬슬 끝물이라는 거죠. 중국은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당장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끝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끝물이라는 거죠. 얘네들도 이제 지금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전 중국 이제 한 40%가 감염이 됐다, 이런 뉴스가 좀 있긴 있던데, 일단 그런 말은 슬슬 끝물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끝물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일단 그런 상황들 봤을 때 얘네들은 눌림목 때 잡기도 애매하고 좀 애매한 테마이지 않나 싶어요. 이러한 테마들에서 RSI 이러한 테마들에서
지금 1차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테마들에서 매수를 할지가 더 중요하겠죠. 어떠한 테마에서 매수를 할지가 더 중요한 거고, 제 기준에는 이 지금 남은 예수금으로 돈을 굴려야 되는데 괜찮은 거는 없습니다. 괜찮은 테마도 없고 앞으로 뭐 터져 나올 괜찮은 테마들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테마가 아니라 이런 레버리지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단순 기술적 반등이니까 이 현금 30% 쓰는 것 자체가 이 저점을 예측을 하고 단순 기술적 반등을 먹기 위함이죠. 기술적 반등을 먹기 위함이면 이 코스피 코덱스 레버리지죠. 결국에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뭐 이러한 장투 종목이나 이러한 것들 봤을 때 괜찮은 종목들도 없고 괜찮은 섹터도 없고 괜찮은 테마들도 뭐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 봤을 때 일단 뭐 남은 현금 뭐 사용하기는 적당한 시즌이지 않나 싶어요. 1차 매수 여기서 풀매수 때린다는 게 아니죠. 1차 매수 뭐 또 이런 뭐 전저점 깨지면 2차 매수를 또 하면 되는 거죠. 1차 매수하기는 괜찮다. 남은 예수금 이때 제가 계속 예수금을 확보를 하라고 했고 이 예수금이 확보가 됐으면 지금 한 번은 사용을 할 때라는 거죠. 2225죠 지금. 이때는 한번 사용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첫 시작이죠. 첫 시작부터 포기하면 결국에는 나중에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멘탈 잡고 돈이 어디서 터지는지, 어떤 테마가 좀 형성이 되는지, 개별주 하더라도 차트적으로 어떤 애들이 슈팅이 나와주는지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5장 마감 브리핑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